고등학교 생물교사인 타카하시 테츠오는 평소 아인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인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생태를 연구하고 대화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지나던 타카하시의 눈에 아주 특별한 학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금발의 쇼컷 머리를 한 활기찬 소녀, 뱀파이어 타카나시 히카리였습니다. 히카리는 뱀파이어임에도 불구하고 햇빛 아래에서도 아주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타카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히카리를 생물 준비실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히카리는 뱀파이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둘씩 깨뜨리며 자신의 특이한 식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피 대신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기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타카하시는 그녀의 솔직하고 밝은 모습에 긴장을 풀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타카하시는 복도에서 마주친 또 다른 아인 학생인 마치 쿄코를 만났습니다. 마치는 자신의 머리를 두 팔로 소중하게 안고 다니는 듀라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탓에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카하시는 그녀의 물리적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경청했습니다. 마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었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타카하시는 그녀에게 그것은 개성일 뿐이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교사로서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타카하시의 모습에 마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히카리와 마치는 서로 친구가 되어 타카하시의 상담실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아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듀라아닌 마치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히카리는 그 과정에서 특유의 장난기를 발휘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곤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인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타카하시는 그들을 묵묵히 보호했습니다. 그는 아인들의 생물학적 특징이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그들의 정체성임을 깨달아갔습니다. 히카리는 타카하시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뱀파이어 특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또한 자신의 머리를 안고 다니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준비실은 어느덧 아인 학생들의 안식처이자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타카하시는 그들과의 대화를 꼼꼼히 기록하며 아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히카리는 때때로 선생님의 팔을 살짝 깨물며 뱀파이어 본능을 장난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마치는 자신의 목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기운이 감정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타카하시는 그 신비로운 현상을 관찰하며 생명의 다양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아인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아인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히카리와 마치는 더욱 당당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카리는 이제 점심시간마다 타카하시를 찾아와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치는 선생님께 직접 구운 쿠키를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아인과 인간이 진정으로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아직 만나지 못한 다른 아인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카리는 다음에는 어떤 아인 친구를 데려올지 고민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타카하시와 학생들 사이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그들 말고도 자신만의 고민을 숨긴 또 다른 아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새로운 동료 교사가 타카하시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 남학생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타카하시는 눈치챘습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타카하시에게 어떤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타카하시 선생의 일상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학교 복도 저편에서 서성이는 한 여교사의 모습이 타카하시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수학교사 사토 사키에로 항상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 그녀는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아인 중 하나인 서큐버스였습니다. 사토는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음 성분의 땀과 기운 때문에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이성들을 유혹하게 될까봐 항상 타인과의 거리를 두며 생활해왔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사토는 용기를 내어 아인 전문가인 타카하시의 문을 두드립니다. 타카하시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따뜻하게 안으로 맞이합니다. 사토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만원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타카하시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조용히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서큐버스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해줍니다. 타카하시의 전문적인 조언은 사토에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그는 사토가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처법들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토록 진지하게 받아준 사람은 타카하시가 처음이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는 점차 따스하게 변해갑니다. 사토는 타카하시의 듬직하고 학구적인 모습에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토의 능력이 예기치 않게 자극을 받으며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페로몬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카하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몸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에 당황합니다. 사토는 자신이 타카하시에게 해를 끼칠까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타카하시는 도망치려는 사토의 팔을 붙잡으며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는 괜찮다며 자신은 아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토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을 향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폭풍 같았던 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마주 앉습니다. 사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타카하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습니다. 그녀는 사실 학교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철벽 같던 타카하시도 그녀의 솔직한 고백 앞에서는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토는 아인으로 태어나 겪어야 했던 외로움이 타카하시 덕분에 치유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타카하시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하러 오라며 든든한 약속을 합니다. 사토는 그의 약속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학교는 더 이상 숨어 지내야 하는 곳이 아닌 소중한 인연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상담이 끝날 무렵 창밖에는 어느덧 밝은 달이 높게 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사토를 교문 앞까지 배웅하며 끝까지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토는 돌아서기 전 타카하시의 손을 아주 잠시 동안 살며시 잡았다가 놓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타카하시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인들과의 교류가 주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분위기도 잠시 학교 뒷마당에서 이상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흐느낌 소리에 타카하시는 긴장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는 온몸에서 한기를 내뿜으며 떨고 있는 또 다른 아인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이토록 슬픈 표정으로 학교를 떠돌고 있는 것일까요? 타카하시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과연 타카하시는 이 차가운 슬픔에 잠긴 새로운 아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타카하시 선생님은 차가운 슬픔에 잠겨 홀로 눈물 짓는 설녀 유키의 주위를 조심스럽게 맴돌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유키는 자신의 차가운 체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뱀파이어 히카리가 활기차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유키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아줍니다. 갑작스러운 따뜻한 온기에 유키는 깜짝 놀라며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히카리를 바라봅니다. 뒤이어 머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은 듀라한 마치가 천천히 걸어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아인 학생들이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사토 선생님도 교무실에서 유키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다가와 진심 어린 조언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히카리는 유키의 손을 꽉 잡으며 누구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친구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유키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얼음 같은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무더운 여름날에 열기를 식히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학교의 거대한 야외 수영장을 빌려 대규모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무더운 여름날이 찾아오고 푸른 하늘 아래 수영장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히카리는 알록달록한 수영복을 입고 제일 먼저 물속으로 시원하게 뛰어듭니다. 마치는 수영장가에 조심스럽게 앉아 자신의 머리를 튜브 위에 올려놓고 미소를 짓습니다. 유키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하늘색 수영복을 입고 수줍게 발끝만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평소에 세련된 모습과 달리 대담한 비치웨어를 입고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사토 선생님의 화려한 등장을 보고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붉힙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히카리가 타카하시 선생님을 향해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장난을 칩니다. 흠뻑 젖어버린 타카하시 선생님은 안경을 닦으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마치는 튜브 위에 띄워진 자신의 머리를 통해 유키에게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유키는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딛자 그녀의 발바닥 주변이 살짝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카리는 그 얼음을 보고 멋진 얼음 수영장이라며 오히려 환호성을 지릅니다. 친구들의 유쾌한 반응 덕분에 유키는 마침내 활짝 웃으며 물속으로 완전히 몸을 던집니다. 수영장은 이제 5사람의 웃음소리와 거대한 물보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사토 선생님은 타카하시 선생님의 곁으로 다가가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나란히 앉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음료수를 받아들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사토 선생님은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타카하시 선생님 덕분이라며 속삭입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쑥스러워하며 그저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유키가 뒤에서 나타나 타카하시 선생님의 등에 차가운 얼음 조각을 살짝 넣는 장난을 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타카하시 선생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취합니다. 그 모습을 본 히카리와 마치가 배를 잡고 구르며 수영장이 떠나가라 웃어댑니다. 유키는 자신이 친 장난이 성공하자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히카리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사토 선생님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타카하시 선생님의 등을 토닥여줍니다. 차가운 얼음 속성 때문에 늘 외로웠던 유키는 이제 완벽하게 친구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수영장 위로 아름다운 붉은 노을이 길게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수영장 가에 나란히 앉은 5사람은 타오르는 노을빛을 받으며 조용히 정면을 바라봅니다. 유키는 타카하시 선생님을 향해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은 모든 아인 학생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사랑하게 된 모습을 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로 다른 외모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아인이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수많은 날들은 언제나 오늘처럼 눈부시고 따뜻하게 빛날 것입니다.